55세 은행원, 퇴직 후 하루가 지옥이었다 연금으로도 막지 못한 은퇴의 충격 스토리.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직장을 위해 헌신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더라. 말만 들어도 짠하고 뭔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나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은행원이라면 노후 준비도 잘 해놓았겠지,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모아본 것입니다. BR 1. 퇴직 후 하루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55세 은행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을 것 같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남들보다 꽤 괜찮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린 퇴직하고 나면 남는 게 시간이라는 걸 잘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도 바라던 쉬는 시간, 여유 시간이 막상 주어지니까 너무 많아진 시간이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1. 은행원으로서의 30년. 김영수 씨는 25살에 은행에 입사해서 30년을 꼬박 다녔습니다. 워낙 성실하다 보니 성과도 좋았고 대인관계도 훌륭해서 은행 내부 평판도 좋았죠. 55세에 은행을 떠나게 된 것도 빨리 나가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해보자는 긍정적인 마음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주변에서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았잖아.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겠네. 하고 부러워했으니까요. 이 막상 닥치자 파도처럼 밀려드는 불안.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마자 김영수 씨가 제일 처음 느낀 건 막막함이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주말엔 가족과 식사를 하고 월요병이 오면 또 회사에서 동료들과 하소연도 하던 그 익숙한 루틴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물론 아예 없는 분들보다는 낫겠지만 그 돈이 생활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또 나이가 들수록 들어갈 곳은 계속 생기잖아요. 병원비, 자녀 결혼자금, 부양해야 할 부모님까지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3.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 줄이야. 김영수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시간이었대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뭘 하자니 몸도 따라주지 않고 도전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나이에 하겠다고? 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주춤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우울감이 스며들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게 아닐까? 라는 자기 비하까지 찾아왔대요. 연금은 단지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삶에 대한 방향이나 의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BR 2. 연금이 있으면 다들 괜찮지 않나요? 라는 착각.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연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 사람은 노후 준비 끝났구나 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은퇴 후 삶의 한 축일 뿐 전부가 아니에요. 퇴직 후 펼쳐질 긴 인생에서 단지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탄히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바로 소속감 상실과 사회적 고립이거든요. BR 3. 두 번째 사례 60세 자영업자 박미숙 가명 씨의 이야기. 이번에는 은행원이 아니라 60세의 자영업을 마무리한 박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미숙 씨는 식당을 25년 정도 운영했는데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점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쌓인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됐고 결국 문을 닫았죠.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박미숙 씨는 한창 사업이 잘 될 때 연금? 그거야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뭐 알아서 마련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서 빨리 가게 키워서 돈 많이 벌어야지가 인생 최대 목표였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늘어나니 정작 노후 준비는커녕 매달 이자 내기에도 벅차졌던 거죠. 결국 60세가 되어 가게를 접고 나니 별다른 연금도 없고 저축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려니 더 두렵다.
자영업자의 삶이 워낙 고되다 보니 박미숙 씨도 한때는 언제쯤이면 좀 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평소 같으면 출근 가게 문 열기 해야 할 시간인데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러다 평생 놀다가 돈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삶 돈보다 더 힘든 건감이야. 박미숙 씨는 사업하면서 형성해둔 인맥이 본인의 전부였는데 막상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거기서도 멀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예전엔 식당에 들르는 거래처나 단골 손님들과 자연스레 얘기가 오갔는데 이제는 연락할 일도 많지 않고 나이 들어서 새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내가 정말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거죠. BR 4. 퇴직 후 삶에 필요한 진짜 준비는 뭘까?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해요.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위 두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사실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재무적 준비연금, 저축, 투자를 꼼꼼하게 재점검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 있더라도 그게 내 생활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놀랄 수도 있고 의외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허전함이 밀려오죠.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게 좋습니다. 혹은 퇴직자 커뮤니티, 시니어 커뮤니티 등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자아, 정체성 재정립 직업이나 일에서 나를 찾던 분들은 퇴직 후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다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글쓰기를 해본다든지, 그림을 배운다든지, 악기를 다뤄본다든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세우기 55세, 60세, 65세 각각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을 할 건지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룰 건지 등을 구체화해 보세요. 돈과 건강,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서 나만의 로드맵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막연히 은퇴 후엔 휴식이지라고 해버리면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라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돈 다음으로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누리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규칙적인 운동, 식생활 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해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BR 5. 세 번째 사례 58세 대기업 과장 이현우 가명 씨의 이야기.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나름 대기업에 오래 다녔으니 연금도 꽤 나오고 퇴직금도 많이 받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텐데 이현우 씨도 퇴직 후에는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러울지 몰라도 대기업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나 퇴직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우 씨도 3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퇴직연금에 따로 가입해 두었고 주택도 한 채 마련해 놓았으며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게 없었죠. 이 더 이상 명함이 없는 내가 낯설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삶이 사라졌어요. 직장인일 때야 늘 만나는 동료들이 있고 매년 평가받고 보너스도 받고 목표와 성과가 주어지니 긴장감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나에게 당신 오늘 뭐 했어? 어떤 실적이 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들다가 곧 이제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삼날을 다시 찾아가기 위한 도전. 이현우 씨는 처음 몇 달을 허무함 속에 지내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다. 이제라도 찾자. 그래서 평소 관심 있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강을 했는데 서툴지만 하나하나 완성하는 즐거움이 꽤나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중장년 수강생들과 친해지게 됐고 또래 인맥을 쌓으면서 점차 생활의 활력을 찾았다는 거죠. 이현우 씨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았다. 근데 작은 거라도 시도해보니까 내 삶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기분이 들더라. BR 6. 은퇴 생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사례가 주는 교훈. 위에 세 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죠? 아, 나도 언젠간 저럴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힘든 과정을 좀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요? 목표 없는 시간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김영수 씨가 겪은 것처럼 퇴직 후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막연히 쉬겠다고만 생각하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 책 한 권 읽기, 혹은 주 1회 취미 모임 참석하기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연금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건 박미숙 씨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자영업을 오래 했든 직장인이었든 퇴직 후 들어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로 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모자란다면 알바든 재취업이든 작게나마 온라인 사업이든 뭐든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사라지기 전에 손을 내밀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기도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연락이 끊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조금씩 확장해 두거나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엇을 배운다는 건 사치가 아니다. 이현우 씨처럼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아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시는데 오히려 그 나이니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꽃꽂이, 그림, 글쓰기, 사진 찍기, 요리 등 생각보다 배울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를 나타내던 직업이 사라지면 정체성 혼란이 크게 오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보는 건 내 몫이니까요. BR 7. 마무리.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55세 은행원, 퇴직 후 하루가 지옥이었다. 연금으로도 막지 못한 은퇴의 충격 스토리. 이 한 문장 속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퇴직 후 겪게 될 정체성 위기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무기력함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전에 알던 노후란 TV나 광고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 부부가 차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러나 힘들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진짜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가 아니라 나는 이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미리 대비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적어도 막연한 공포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퇴직 후라는 시간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시점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조차도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결코 쉽지는 않을 테지만 준비만 잘 해놓는다면 오히려 그간의 압박과 경쟁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나는 아직 멀었어 하고 계신가요? 사실 미리 준비해 둘수록 더 좋긴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퇴직이 임박했든 이미 퇴직했든 아직 한참 멀었든 간에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무얼 준비해둬야 내 마음이 덜 불안할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해보면 됩니다. 연금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삶은 결국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될 테니까요. 부디 그 새로운 여정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사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김영수 씨, 박미숙 씨, 그리고 이현우 씨의 이야기가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내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한다면 적어도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인생 2막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이야기가 하루가 지옥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